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왜 안 쳐, 박수? 가만히 있다가 인사하니까. 다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봐, 치니까 크잖아요. 벌써 3월달입니다. 날씨가 좀 좋아졌죠? 왜 좋아진지 알아요? 공부하라고. 이제 커피숍 가지 말고 공부하라고 시원한 거, 따뜻한 겁니다. 날씨도 좀 시원해지고요. 춥지도 않고.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 흔들어 보세요. 처음 번쩍 흔들어 봐요. 빨리 오지. 예, 반갑고요. 오늘이 첫 시간이 아니고요. 오늘은 주택법 끝에 오늘 마무리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할 겁니다. 오늘은 덤으로 들으시고, 예, 본격적인 또 진도는 다음 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택법 용지법은 3월달 중에 할 겁니다. 3월달 중에 잠 쉬었다가. 자, 446페이지 맞죠? 예, 맞죠. 제2절. 자, 사업계획의 승인. 자, 저를 보세요. 봐요. 우리가 이제 주택도 건축물이죠. 대답 안 할 거야? 네. 분위기 왜 그래? 웃으면 다 되는 거야, 그냥? 자, 주택도 건축물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건축법에 있다가, 그렇죠? 건축법에 있다가 건축법이 비대해지고 방대해지다 보니까 일정 부분을 떼어서 분가시킨 법이 주택법입니다. 분가할 때 어떤 부분들을 분가시켰느냐? 모든 것들 다 줘버리면 분가가 아니죠. 일정 부분만. 그러니까 일반 건축물, 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은 그대로 건축법 적용하고, 주택 중에서 단독, 공동, 주택 중에서 물론 주택을 건설하려면 대지가 필요하니까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요. 주택 중에서 좀 큰 것들만, 단독은 30호 이상, 그렇죠? 공동은 30세대 이상, 리모델링은 세대수가 증가할 때 증가하는 그 부분이 30세대 이상일 때 그 부분만큼은 주택법 네가 알아서 해라 그 말이죠. 그러면 단독 30호가 안 되고 미만이고, 공동 30세대가 안 되고, 그리고 리모델링 시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가 안 되면 그대로 어디에서?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 받습니다. 아시겠죠? 예. 원칙으로 30호 이상, 30세대 이상이고, 대지는 1만이에요, 1만. 그러니까 등록 요건과 달라요. 등록은 뭡니까? 연간 20. 이죠? 연간 그것도. 얘는 뭐냐? 한 번에, 단 한 번에 30호 이상, 30세대 이상 내가 건설하고자 합니다. 한 번에 나올 때, 아시겠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 이래 부릅니다. 뭐라고요? 사업계획 승인. 건축법은 허가지만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단독 30호 이상, 공동 30세대 이상, 리모델링은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 그리고 대지는 1만 이상. 아시겠죠? 요거 이상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아이고, 오늘따라 일진이 안 좋은데? 막 깨지네. 자, 대상이 크게, 첫 번째. 주택 건설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 대지 조성 사업이 있다. 그렇죠? 예. 주택은 다시 크게 두 가지죠. 단독 주택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공동 주택이 있다. 자, 방금 설명처럼 단독은 30호 이상, 공동은 30세대 이상. 자, 대지는 1만 제곱미터 이상. 자,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단독도 50호 이상일 때 받는 게 딱 두 개 있습니다. 공공사업에 따른 단독, 한옥. 아시겠죠? 이 두 가지만큼은 50호 이상일 때 승인받아요. 그 다음에 공동으로 마찬가지, 얘도 있어요. 얘도 50세대 이상일 때 승인받는 경우가 요것도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첫 번째가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단지형만. 뭐라고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그러니까 원룸형은 없죠. 원룸형은 무조건 뭡니까? 30세대 이상이다 그 말이죠. 자, 책 봐요. 나오죠? 1번 30분대. 다음 두 가지는 50호다. 1번에 바로 줄여가지고 공공사업에 따라 어쩌고저쩌고 말 많잖아요. 우리 말 많은 거 싫어해. 말 많은 맨 끝에 단독 50호 이상. 그 다음에 한옥 두 가지고요. 딱 두 개만 50호 이상. 두 번째, 공동은 30세대고요. 가로 안에 리모델링은 증가하는 세대수 기준. 그러니까 이것이 증가하는 부분이 30세대 이상일 때이고요. 다음은 50이다. 1번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X. 원룸형은 들어가면 안 돼요. 원룸형은 원칙대로 30세대 이상이다. 거기 보시면 단지형도 30제곱미터 이상 면적이 니은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은 참고적으로 해주시고요. 자, 2번에는요 니은. 자, 니은 지우세요. 니은 이거는 저의 실수입니다. 실수예요. 자, 실수. 2번에 기역과 니은이죠. 그죠? 니은. 왜냐면은 삭제된 사업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받기 전에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억 하나만 남아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억.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런데 바로 환자 수용 관리죠. 시행 방법이 처음 들어봐요? 아니죠? 들어봤죠? 그 중에서 스스로 방식일 때만, 스스로. 자, 나오죠? 스스로. 기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스스로 방식일 때만. 자, 몇 세대? 50세대 이상일 때만 어떻다고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지워주시고요. 니은 삭제. 그 다음에 3번 대지는 얼마? 1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예. 기본적으로 알아주시고요. 그런데 가로번 예외를 보니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승인받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승인 안 받아. 내 마음대로 그냥 건물 지을 거야. 그겁니까? 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고요? 알아요? 몰라요? 알면 내가 왔겠냐, 이씨. 그거야? 저도 아는 것 같아. 왜 그래요? 그렇죠. 사업계획 승인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한 단계 아래인 건축법상 건축 허가받는다 그 뜻이죠. 아시겠죠? 아무래도 건축법보다 주택법이 더 세요. 허가보다 승인받는다는 말 자체가 조금 좀 더 높죠. 그죠? 이 말은 건축법상 허가받아 건설한다, 건축한다 그 말이에요. 크게 두 가지인데 특히 1번, 2번에 중에서 1번 보세요. 1번. 여기 승인 대상 제외입니다. 자, 어떠한 건축물이냐? 아주 제한적이죠. 제가 딱 그리면은 저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림을 잘 그리면은 보는 순간 저게 어떤 건지 금방 알아맞힙니다. 이거를 모른다. 그러면 쳐봐야 돼. 중개 상황하면 안 돼요. 쳐봐야 돼. 잘 봐요, 이제. 자, 이거 뭐예요? 어떤 건축물이에요, 이게?
성은 선물이요. 네 글자요. 성은 주시요. 어떻게 알았지? 주상복합. 딱 보면 몰라요? 물론 실무 가면 그림이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딱 이렇게 올라가요. 하지만 이렇게 그려줘야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잘 모르는 것 같아. 서울 가면 바로 나와요. 그때마다 그리고 있는데, 저거 주상복합. 광명은 너무 약해. 안 돼. 뭐라고요? 주상복합인데, 요 밑에 부분이, 여기 이제 상가, 그죠? 우리 이제 표현이, 얘는 주택, 얘는 주택입니다. 부분이고요. 한마디로 얘가 뭐라고요? 주상복합일 때, 이게 따라와줘야 돼요. 주상복합. 주상복합은 법정 용어는 아닙니다. 체계, 건축물,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을 하나의 동일 건축물로 이름을 나올 겁니다. 그게 바로 주상복합을 의미한다. 그리고 주상복합이어야 되고요. 여기 있는 용도 지역이 또 제한적입니다. 준주거 지역이어야 돼요. 준주거.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인데 유통상업지역만큼은 제외해라. 아파트가 안 되니까, 주택 안 되니까. 요러한 용도 지역에서 주상복합 건설 시에 이 주택 부분이 몇 세대? 300세대 미만이어야 되고요. 까다롭죠, 그죠? 그리고 이 부분이 주택 외 상가와 합쳐서 90% 미만까지밖에 안 된다. 즉, 상가 부분은 최소 10% 이상이다. 요거예요. 간단하게. 자, 책 봅니다. 그게 바로 1번. 1번. 읽어볼 거 없죠. 그래서 1번 중요하고요. 2번은 뭐냐? 그냥 파란 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요겁니다. 이게 줄여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할 때, 요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냥 하나만 딱 알아두시고요. 지문 뜨니까 특히 1번 같은 경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업계획 승인받지 아니하고, 요거. 아니하고, 뭐 한다고요? 허가, 건축법상 허가받아 건설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겠습니다. 쌍발 2번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나오죠. 사업계획 승인권. 도대체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은 누가 하느냐? 승인권자. 굳이 이제 원칙과 예외로 굳이 구분하면 여러분 책에 있는 거 박스 안에 있죠. 1번이 원칙이고 2번이 예외인데 예외 중에서 이 편집 과정에 좀 빠진 것 같아요. 내가 그걸 뺄 리가 없는데 하여튼 간에. 자, 첫 번째 원칙. 한마디로 지자체입니다. 지자체는 말 안 나와요. 하지만 공부할 때 좀 편리성을 덮기 위해 적어놓은 겁니다. 왜? 예외가 국장이니까. 그죠? 그래서 원칙인데 대지 면적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하고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냐 아니면 대지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에 따라 약간 달라요. 하여튼간에 원칙은 누구라고요? 일단은 지자체라고 하는 것만 좀 알아두시고요. 지자체. 이럴 때 10만 이상이다. 승인권자가 일단은 시도지사죠. 시도지사. 그 다음에 대장. 그 다음에, 자, 미만은 특강, 특시, 특도, 시장, 군수입니다. 혹시 오늘 오신 분들은요, 오늘 집에 가시면은 1월달 첫 시간 했던 걸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오신 분들 1월달 첫날 첫 시간 때 했던 거 나올 겁니다. 행정청 체계 나와요. 행정청 체계. 그 다음에 요거. 여기 뭐죠? 행정청이 나오죠. 그 외에 나오는 기본적인 내용들 나올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요거 강의 안 하지 않습니다. 행정청 안 하기 때문에 듣고 오시고 기본적으로 뺄 거니까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딱 보는 순간 잘 보세요. 여기 시도 할 때 시가 뭐죠?
특광특시죠. 여기요. 특광특시. 아하. 특광특시는 10만 이상이건 안 되건 본인이 무조건 승인권자구나. 그렇죠? 예. 그 다음 여기 도지사 할 때 도는 특도 플러스 8도죠. 그죠? 자, 특도 있잖아요. 아, 특도도 마찬가지구나. 근데 여기 도 없잖아. 그죠? 그러면 대장은 여기 시 안에 대장 들어있죠. 그죠? 그럼 대장도 마찬가지구나. 문제는 뭐냐? 일반 시장과 군수는 여기 있고 도는 위에 있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광, 특시, 특도, 대장은 면적 관계없이 본인이 무조건 승인권자입니다. 그런데 일반 시장과 군수는 10만 미만일 때, 그 이상일 때는 누구요? 도지사. 대표적으로 광명시가 마찬가지입니다. 광명시 일반시죠? 광명시에서 사업합니다. 면적이 10만 미만이에요. 승인권자가 광명시장입니다. 10만 이상이면 누굽니까? 경기지사예요. 그렇죠? 예. 요것만 달라. 아시겠죠? 그러면 그것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것만. 일반 시장과 군수는 10만 미만. 그 이상은 도지사. 나머지는 관계없어. 이렇게 알게 되면은 굳이 이거 다 안 해도 돼요. 이해되시죠? 예. 시험에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와요, 시험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외. 국장입니다. 총 4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빠졌어요. 저를 봐요. 우리가 이제 주택법상 공공사업수자면은 일반적으로 딱 4명을 만들었죠.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공. 그렇죠? 근데 국가 갈 때. 이거 빠졌죠. 그 다음에 지자체는 여기 위에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토주공이 할 때. 지공은 지방이니까 지자체에서 나오는 거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 지방공사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틀려요. 주의하세요. 아닙니다. 지방공사가 광명시에서 사업하려고 그래요. 면적이 10만이 안 되네요. 승인권자가 광명시장이고, 아시겠죠? 예. 이상이면 경기지사예요. 그러니까 지방공사는 국장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겁니까? 국가하고 토주공만 찾아가는 겁니다. 여기 책이 없죠, 그죠? 있어요? 아, 3번 아니에요. 확실히 알고 얘기해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요. 이상인 택지개발 사업하고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100만 평 이상이죠. 따라합시다. 택도 없어, 그죠? 택도 없어. 택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긴급을 요할 때, 긴급 요하고, 그 다음에 광역적 차원에서 조정도 요하고, 지역 균형 개발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 그 책 보시면 좀 양 길어요. 그래서 내가 줄여가지고, 긴급 등 한 겁니다. 긴급한 주택난 해소, 지역 균형 개발, 광역적 차원 조정, 이런 것들입니다. 긴급 등.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국가가, 지자체가, 토주공이, 지방공사가, 지공이 50% 초과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부동산에 나와있죠, 그죠? 초과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 요거요. 예, 요럴 때 분명히 국장 찾아가서 승인받아라. 그래서 여기도 요거 중요해요. 이게 60%인 경우, 가령 국가가 또는 지자체가 토지공이, 지공이 출자한 60%다. 70%다. 이렇게 나와, 시험에. 맞죠, 그러면? 그러니까 민간이 아무리 들어와도, 어쨌든 다 들어와도 50%가 안 되니까 공공 쪽이죠. 이럴 때 여러분들 요거 알아둬야 돼요. 가운데 거 2개. 얘하고 얘는요, 얘는 무조건 국장 찾아가서 승인받는 것이 아니라 국장이 지정해서 고시한 지역에서만
요 지역 안에서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서 택지 개발과 도시 개발 사업 택도 하려면 나한테 와서 승인받아라라고 그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 안에서만. 그 안이 아닌 경우에, 아닌 경우라면은 국정에 사정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진급을 요해요. 지역 균형 개발, 그다음에 조정이 필요해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요걸로 말하면 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반드시 보시면 국장이 나올 겁니다. 그죠? 예. 줄 거세요. 국장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이지요. 요거. 요 말이 빠지면 무조건 틀립니다. 틀려요. 이것이 이제 사업계획 승인권자다라고 이해하시고요. 넘깁니다. 3번. 쌍거로 3번. 요거는 앞에서 우리가 용어 정의할 때 했었죠. 그죠?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전체 얼마 이상? 공구별로. 각 공구별로는 300이고 전체 얼마? 600세대 이상이다. 그 정도로요. 쌍가로 4번. 가로 1번만 동그라미 하세요. 1번만 동그라미 하세요. 쌍가로 4번에 가로 1번. 자, 했습니까? 했죠. 자, 보시면 사업계획의 승인 절차입니다. 1번 통보. 얼마 이내에? 자, 승인자는 자, 승인 신청 받았죠. 늦어도 60일 이내에는 승인 가타 여부를 통보해야 됩니다. 며칠 내에? 60일. 그것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뭐 가로 2번, 3번 읽어주시고요. 나머지는 안 할 겁니다.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넘기세요. 자, 450페이지. 인허가 의제. 인허가 의제는 항상 법마다 나오죠. 그죠? 승인 나왔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사업해. 다른 걸림돌 다 필요 없어. 다 인허가를 받은 걸로 내가 간주할게. 밑에 박스 안에 1번부터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맨 끝에 이하 생략한 겁니다. 많으니까. 그러니까 일일이 다 찾아가서 승인 받으려면 죽었다 깨어나도 사업 못합니다. 인허가를 다 받은 걸로 간주한다. 대신에 관련된 행정기관장과 뭐를 하라? 협의하라. 그럼 협의체 나올 것이고, 그러면 협의를 받은 행정기관장은 며칠 내에 의견을 제시하라. 나올 겁니다. 법마다 항상 똑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줄 보세요. 쌍가로 1번 두 번째 줄에 중간에 행정기관장과 협의 동그라미 하세요. 하시고 밑에 협의하면은 밑에 인허가 등을 받은 걸로 보며 줄 거예요. 인허가 등을 받은 걸로 보며 줄 겁니다. 사업계획의 승인하고 이제 승인 고시가 있으면 관계 법률에 따라 박스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고시가 된 걸로 본다. 왜?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그 이후부터 이제 사업 착수하니까. 공사에 착수하기 때문이죠. 이럴 때 오른쪽 쌍가로 2번. 자, 절차 가로 2번 협의. 자, 1번에 세 번째 줄 있죠. 주의 첫 번째 협의 동그라미 하세요. 협의 해주시고, 자, 방금 얘기했듯이 의견을 제출해야 할 수 있는 행정기관장은 얼마 이내에 줄 거예요. 20일 이내에. 20일 이내는 의견을 제시하라. 이런 것들 놓치면 안 돼요. 시험 나온다니까요. 놓치면 안 돼. 저를 봅니다. 건축법은 인허가 의제 시 협의 의견 제시 얼마 이내? 건축법. 지금 알면서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건축법은 무조건 15일. 사전 결정도 15일. 무조건 건축법은 다 똑같아요. 가설 건축물 15일. 아시겠죠? 전부 다 15일. 주택법은요. 사업계획 승인은 20일. 이따가 사용 검사 시에는 10일에 10일. 맨 밑에 자,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 나오죠. 첫 번째 착공기간 원칙. 자, 보시면 자, 그거 같이 보겠습니다. 사업계획의 취소, 공사 시작. 먼저 착공. 크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보시면 내가 여기다가 이만한 토지에다가 내가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그래요. 삐뚤다.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건축법은 건물 지을 때 허가 떨어지고 난 다음 얼마 이내에 착공 들어가야 돼요. 얼마 이내에? 몇 년? 건축법. 네? 막 말하지 말고. 몇 년? 어떻게 알았지? 내가 잘 알아? 꼭 내가 코만 대면 다 알아, 코만 대면. 몇 년? 2년. 그래서 미착수 2년 취소하여야 한다. 공장은 3년. 아까 공장 3년 맞아. 시끄러워요. 그랬어요? 정정할게요. 잘했어요. 그랬어요. 예, 미안합니다. 신고는 1년. 그죠? 미착수 2년, 공장 3년, 신고 1년. 요것만 연장 1년이 있다 그랬잖아요. 일단 숫자 나오는 것은. 물론 이제 의무적인 취소는 완공, 불능, 경공매 6개월이 있지만 얘는 뭐냐? 아무래도는요, 건축법은 일반적으로 건물 하나 내지는 2개. 주로 하나만 건축해도 2년인데 얘는 뭡니까? 아파트 못 지어도 10개 동.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죠? 2년 갔다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초로 할 때는 뭐냐? 바로 5년. 뭐라고요? 5년 이내에. 미착수 5년. 저를 봐요. 건축법은 미착수 2년 취소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주택법은요, 웬만하면 전부 다 의무적이에요. 미착수 5년 취소할 수 있다. 아시겠죠? 미착수 5년 취소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할 수 있다. 그러면 최초로 첫삽 들어봐요. 첫삽 뜨는 거 있죠? 최초로 첫삽을 뜨는 것은 무조건 5년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두 번째가 뭐냐? 너무 길어. 너무 많아. 한꺼번에 여기다가 20개 동을 짓기에는 무리야. 거의 한 5년 걸려. 입주자, 예정자 지쳐. 그죠? 그러니까 나누자. 공구별로 나누자. 나눌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반이 아니라 뭘로 나눈다? 도로로 이렇게 나눈다. 그렇죠? 도로로. 이때 도로의 넓이 얼마? 6m. 하고 이쪽을 우리가 이제 109를 하고 109. 공구별은 이건 공구별. 이때는 209입니다. 하는 김에 각 공구별로 300세대 이상. 마찬가지죠? 전체 얼마 이상? 600세대 이상이죠. 이럴 때, 자, 둘 중에 하나 중에 가령 209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109가 먼저 하죠. 그러니까 109가 먼저 첫 삽 뜹니다. 그렇죠? 첫 삽 뜰 때에는 무조건 얼마? 5년. 첫 삽 뜰 때는. 왜냐?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 전체 면적을 한꺼번에 받으면서 나는 109, 209 나누어서 건설하겠다라고 싸잡아서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그 이후에 나눠가지고 109가 먼저 실시하고 난 다음에 209는 첫 삽 뜨는 건 무조건 5년이고요. 두 번째부터는 몇 년? 2년. 왜? 209니까 2년. 여기 봐. 어디 봐. 누구요? 나를 봐야지. 자, 얼마요? 2년. 첫 삽 몇 년? 5년. 209니까 2년.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다 보여. 왜냐면 109 건설 뒤에 한 2년 정도면은 거의 뭐 완공 시점 간다 그 말이에요. 그때 2년 이내에 209도 첫 삽, 두 번째 삽 들어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업계획 승인은 동시에 같이 받지만 착공을 먼저 하니까 착공 신고는 별도고 먼저 하니까. 그리고 얘가 먼저 건설되니까 사용 검사 받는 것도 별도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용어 정할 때 배웠잖아요.
착공신고 및 사용공사를 별도로 했잖아요. 별도로. 그렇죠? 사업계획 승인은 동시에 받는 것이고 한꺼번에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건 별도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럴 때 미착수 5년 취소할 수 있다. 미착수 5년 취소할 수 있다. 미착수 2년 취소 사유가 없습니다. 왜? 이미 나누어서 했는데 얘가 취소해버리면 얘는 뭐가 돼? 그렇죠? 그러니까 미착수 2년짜리에는 취소 사유가 없습니다. 5년짜리에만. 그리고 첫삽 뜨는 것만 아직까지도 안 했어? 연장 1년이다. 1년 연장. 아시겠죠? 그러니까 2년짜리에는 연장 없어요. 첫삽 뜨는 거 왜 너 아직까지도 첫삽 안 떴어? 왜 삽질 안 해? 어려워? 연장해 줄까? 그거잖아요, 그거. 그래서 요거 5년짜리에만 뭐가 있다고요? 연장 사유가 있고 또 취소 사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얘 209 이하는 얘는 뭡니까? 연장 사유 있었다. 없고 취소 사유도 없습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예,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박스 안에 나오죠. 1번 사업계획 승인받고 5년 이내에 공사 착공해라. 2번 공부별입니다. 1번 최초입니다. 109에 20원. 시험에는 109이 안 나옵니다. 그냥 최초 5년 이내에. 두 번째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죠. 209, 309 이하 전부 다 더 많다면은 바로 2년이고요. 자, 연장 나오죠. 거기 두 번째 줄 나오죠. 1년의 범위에서 가로 1의 1 또는 2의 동그라미 1번 있죠. 다시 말하면 5년 이내짜리에만 뭐라고요?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쌍가리 2번. 자, 착공신고, 착공전 착공신고해라. 뭐 착공신고, 다른 말로 뭐 착수신고 같은 말이에요. 착공신고 또는 착수신고. 3번 나오죠. 취소. 승인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뭐라고요? 취소할 수 있다. 웬만하면 의무적이에요. 어떤 경우냐? 1번 나오잖아요. 착공기간 가로 안에 2의 동그라미 2는 제외. 뭡니까? 거기 위에 209죠. 그죠? 2년짜리 209는 제외하라 그 말이죠.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5년짜리에만 하지 않으면 연장도 있지만 취소할 수가 있다. 2년짜리에는 연장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다. 2번 경공매 등으로 소유권을 상실했습니다. 당연히 취소할 수 있다. 못하니까. 3번 부도 파산 등으로 망했어요.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2번과 3번 묶으세요. 주시고 그 박스 위에 있죠. 위에 바로 2 또는 3에 해당할 때는 끝에 줄고요. 주택부장 보증이 된 사업은 제외한다. 그럼 보증 쓴 사람이 알아서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막내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택 분양 보증자가 안 들어가면은 취소지만 들어가면은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주의해서 봐주시고요. 2번하고 3번만 해당한다는 것. 오른쪽 4번 보겠습니다. 대지의 소유권 확보 및 매도 청구 등인데요. 자, 요거는 사업계획 승인 요건 제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대지의 소유권인데 내가 굳이 제목을 바꿔버리면 사업계획 승인 요건.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건축보도 마찬가지잖아요. 나 여기다 건물 짓고 싶어. 그러면 땅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내 땅이니까 짓는 겁니다. 내 땅이니까. 그럼 첫 번째 원칙. 당연히 소유권을 확보하라. 그런데 건축법상은 뭐 땅 하나 100평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법상은요, 아파트 10개도 그 이상 건설해야 됩니다. 그죠? 한 필지, 두 필지도 안 돼요. 수십 명, 때는 막 수백 명일 수 있습니다. 크면은, 그죠? 예. 그거 땅 작업해보세요. 시간에 못한 건 몇 년 걸리면 몇 년 걸려. 또 누구는 판다 했다가 안 판다 그러고, 그리고 판다 그래도 뭐 가격이 맞네, 안 맞네, 더 달라 그러고 쉽지가 않아요. 작업할 때가. 그죠?
자, 그러니까 소유권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소유권을 한다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사업할 때 대부분 한다고 하겠지만 그중 뭐 거의 한 20, 30%는 또 노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100% 확보하기는 정말 어렵다. 가능하면 좋겠지만 예외. 그러면 예외가 뭐 있느냐? 첫 번째, 그러면 소유권을 확보하지 말고 그럼 사용권. 우리가 저를 보세요. 저를 봐요. 도시개발법도 우리가 수용 또는 사용이 있듯이, 그죠? 예. 그러니까 법률적이 있듯이. 그러면 얘는 소유권 어려우면 사용권. 사용권은 사용권 확보하라. 이거 100%. 이겁니다. 그런데 사용권도 100%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온 게 2번이 중요해요. 2번은요. 그럼 80% 이상. 몇 프로 이상? 80% 이상 사용권 확보하고, 사용권 확보하고, 플러스 나머지는 이겁니다. 매도 청구 대상이 되면 돼요. 청구 대상. 건축법도 마찬가지지만 매도 청구자가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건축물 포함이고요. 시가에 시가. 아시겠죠? 뭐라고요? 시가요. 그런데 현재 아파트 얼마인데요? 얼마 안 해? 5억이야. 그 팔 때 5억 받고 팔아요. 근데 이때는 5억 준다 해서 안 판다 얘기죠. 그래 안 그래요? 이참에 돈 좀 벌자. 알바끼로 가는 겁니다. 알바끼로 가요. 나 50억 내나? 안 팔아요. 이때는 그런 사람 있어요. 지금도요.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청구할 때도 쉽지 않으니까 최소 3개월 이상은 협의하라 말 나오는 겁니다. 거기 아시겠죠? 거기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지만, 자, 이 중에서 다시 갑니다. 이렇게 나누어줘요. 80%가 다시 95% 이상이냐, 95% 미만이냐, 이걸 바꿔줘요. 만약에 95% 이상 사용권 확보했다면 나머지는 5%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모든 소유자, 나머지 모든 5%가 안 되는 모든 소유자에게 뭐라고요? 이게 여기처럼 이게 매도 청구가 가능하고요. 그러나 95% 미만은 최소 80% 이상이잖아요. 80% 이상 95% 미만이기 때문에 그래도 양이, 즉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산술적으로 얘보다 한 3배 이상 많죠, 그죠? 5%, 15%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하기에는 너무 많다. 그래서 나온 거 이겁니다. 현재 여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가 되면 돌아갑니다. 과거로 돌아가요. 몇 년? 10년. 10년 돌아가 10년 이전부터 토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제외한. 자, 이 사람들은요, 과거부터 그냥 투기와 관계없이 그냥 쭉 가지고 있던 선량한 시민입니다. 아시겠죠? 원주민들이에요. 하지만 요때 10년 요때부터 이렇게 산 사람들은 투기 세력으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얘들한테만 매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모든 소유자에 달려 있고요. 보자, 이게. 요거요. 그래서 몇 년? 10년.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니까 3년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요, 시험엔 또. 10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요. 만약에 단 주택조합이 여기 리모델링 조합은 제외하고요. 지역과 직장조합이죠. 플러스 등록 사업자랑 공동으로 할 때는 95% 이상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자, 아직 확보하고 나머지
5% 미만인 나머지 전부에게 할 수 있어요. 매도 청구. 요거는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 공공 사업 주체죠. 사업 주체.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방공사, 지공, 공공 사업 주체는 당연히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업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박스 안 내용하고 넘겨보세요. 박스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쌍가리 2번 보시면 1번 거기 파란 거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인데 모두 포함돼요. 중요해요. 건축물도 포함돼요. 마찬가지예요. 뭐 다른 법이나 우리가 매수 청구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건물이 있으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 포함되고요. 자, 뭐라고요? 시가로. 공시지가 아닙니다. 감정가 아니에요. 시가로. 왜? 시가로 준다 그래도 안 팔거든요. 이참에 돈 좀 벌자. 그런데 대법원에서요, 어느 정도에 좀 더 받는 거 인정했습니다. 네. 그것도 그 사람이 누구에게나 있지 않는 그에게 날라온, 그에게 다가온 하나의 행운의 행운. 그죠? 그러니까 정도급 5억이면 10억에서 15억까지 있죠. 두세 배까지 인정해 줍니다. 터무니없이 너무 많이 요구하는 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냐니까 얼마? 5억인데 50억 내나? 못 줘. 나 그거 안 주면 나 동의 못 해줘. 예를 들면 그럴 경우에는요, 사업 못 하니까 일단은 해줍니다. 알았어? 50 줄게. 해주고 나중에 등기부 옮긴 이후에 나중에 거꾸로 소송 겁니다. 부당이 했다가 판결 나옵니다. 그래서 한 두세 배 정도까지는 뭐 정확한 아니지만 좀 더 이렇게 좀 올라가서 하는 것은 인정해 주지만 터무니없는 것은 반환시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많이 받았다 그러면은 조만간에 이제 법원에서 돈 모을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많이 받을 필요가 없어요. 적당하게. 자, 그 내용이 이제 밑에 나오죠, 그죠? 예, 거기 95% 이상 2번에 미만일 때 그거 잘 나옵니다. 저를 보세요. 요거 10년 이전 사람을 제외한 아시겠죠? 10년 이전부터 소유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마지막 줄 제외한, 그게 요 그림으로 나온 겁니다. 잘 봐야 돼요. 제외한 그 이후에 취득한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가로 2번 인가받아 설립된 리모델링 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에게도 줄거세요.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똑같습니다. 리모델링도 너 때문에 못한단 말이야. 팔고 나가. 그런데 간혹 시험에요, 매도 청구 대신에 수용 사용을 집어넣어요. 수용 사용을. 자, 매도 청구 할 수 있다 줄 긋고 수용 사용 X 그렇게 나온다니까 시험에. 우리가 그래서 공법은 몇 번 얘기했지만 문제풀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용은 열심히 해서 뭐 다 외웠어. 막상 시험장 가잖아요. 못 골라요. 근데 문제풀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다음 주부터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네. 특히 공법은 다른 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내 마음을 우러나서 하는 거야. 그래서 다음 주부터 오양이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문제만 푸는 건 아니고요. 다 내용 설명하면서 해요. 하기 때문에 혹시 이제 그 과정을 좀 거치면 좀 낫겠죠. 아무래도 여러분이 강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면 붙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오른쪽 보시면 임대주택은요, 뭐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요. 없기 때문에 안 하지만 나중에 시간 봐서 내가 한번 체크할 거지만 그지 중요하지 않다. 넘기세요. 자, 어디 보시냐면은, 자,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있죠? 그거 보세요. 여기선 간단하게 몇 개만 볼게요. 타인, 토지, 출입 배웠잖아요. 어디에서? 국토법에서, 그죠? 줄거세요, 그것만. 앞에. 타인, 토지, 출입은 누가 하느냐?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방공사입니다. 자, 6번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그죠? 맨 밑에 나오죠, 밑에.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방공사. 거기 위에
등록사업자 X. 등록사업자 들어가면 틀립니다. 그리고 내용은요, 읽지 않을게요. 국토법에서 배운 내용과 똑같아요. 그 정도만 체크해 주시고요. 자, 하나만. 오른쪽 페이지 가로 2번에 3번 보시면, 자, 기업 보시면, 공시법상 사업인정이, 줄거서 맨 마지막 줄, 사업인정이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인허가 의제, 그리고 사업인정 요구입니다. 그리고 니은 재결 신청. 저를 봅니다. 재결 신청은 무슨 법, 다른 법, 이 법, 저 법 다 똑같다. 시행기간 이내. 똑같죠? 맨 마지막 줄. 주택건설사업 기간 이내. 이게 바로 시행기간 이내. 같은 말입니다. 약간 차이있지만 뜻은 같아요. 자, 손실보상은 뭐 똑같기 때문에 냅두고요. 쌍가리 2번. 토지 매수 업무 등 위탁. 1번. 위탁 주체입니다. 줄거세요. 국가 또는 토주공입니다. 무조건 국가 또는 토주공. 누구한테? 맨 마지막 줄. 지자체에게. 그러니까 매수 업무를 지자체, 광명시장 너가 더 잘하니까, 지역 잘하니까 네가 좀 걷어달라. 국가에서 시키는 겁니다. 토주공보다 그죠? 부탁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국가 또는 토주공이 누구한테? 지자체에게 하면은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넘겨보세요. 위탁 수수료 몇 프로? 2%. 몇 프로? 2%입니다. 저를 봐요. 개발법과 정비법은 4%죠. 4%. 그 다음에 주택법 2%입니다. 개발, 정비 4%. 주택 2%. 시작! 개발, 정비 4%. 주택 2%. 한 번 더 시작! 개발, 정비 4%. 주택 2%. 자, 그 다음 3번.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입니다. 자, 요건 뭐냐? 이런 것들이에요. 국공유지. 그죠? 국유지가 이제 국가 땅이고, 공유지가 지자체인데, 자, 아무래도 민간 땅보다 아무래도 좀 더 싸겠죠. 그죠? 예, 쌌는데, 이 땅을 누구한테 하느냐? 팔긴 팔아야 돼. 아무한테 막 팔지 않습니다. 밑에 1번 박스 안에 나는 이 땅을 사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내가 50% 이상 건설하겠다. 아시겠죠? 뭐라고요? 국민주택 몇 % 이상? 50% 이상 건설하겠다. 그다음에 이 지역을 위해서 내가 쉽게 말하면 주택조합을 설립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이 지역에 있는 직장을 위해서 이게 바로 거꾸로 말하면 조합주택을 불러요. 거꾸로 조합주택. 요걸 건설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자에게 요런 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 또는 임대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가로 1번입니다. 우선적으로 그 토지를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자들에게 먼저 팔았는데 이자들이 만약에 했는데 2년 이내에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요, 만약에 매각을 했다면은 환매하고요. 임대했다면 계약을 취소합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가로 2번입니다. 2년 이내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안 했다. 그러면은 마지막 줄 환매하거나 임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의무적이죠, 그죠? 웬만하면 의무적이에요. 쌍가루 4번 보겠습니다.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활용인데요. 1번 채비지의 우선 매각. 일단은 국민주택 용지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네가 갖고 있는 채비지를
국민주택을 건설하려고 하려고 한다. 나에게 팔아라 했을 때 50% 범위 내에서 팔 수 있어요. 반드시 국민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용지입니다. 환지 방식이에요. 채비지예요. 그죠? 환지 방식일 때 바로 채비지고요. 마지막 줄 채비지 총 면적의 50%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팔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이럴 때 2번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줄것에 환지계획 수립전에, 그러니까 환지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그 전에 채비제 매각 요구하면은 밑에 아예 환지계획 작성할 때에 마지막 줄 환지계획에서 그냥 하나의 단지로 그냥 정합니다. 정하고요. 3번 양도가, 원칙, 감정가입니다. 감정가, 예외 조성원가인데 조성원가는 반드시 그 위에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에만, 임대주택 건설이 아니면 무조건 뭐라고요? 감정가인데 임대주택을 건설하려고 그래. 그럴 때는 조성원가를 원가로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할 수 있다는 것. 자, 4번 방법은 아무래면은 땅이 좀 싸기 때문에 많이 몰려올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경쟁입찰. 경쟁입찰 마지막 줄에. 하지만 모여 있는 딱 한 놈은 안 내. 너랑 계약하자. 뭡니까? 수의계약. 원칙은 경쟁입찰. 딱 한 명일 때는 뭐라고요? 수의계약이다. 5번 서류 열람. 국민주택입니다. 이것도 첫째 줄 거요. 국민주택. 국민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체는 자 밑에 줄 등기 등등해서 서류 등등을 마지막 줄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무료만 동그래 맞습니다. 자 7번 간선시설은 지금 보지 마세요. 시험이 잘 안 나오고요. 나중에 뭐 간단히 보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도 먼저 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할까요? 네.